자, 여기서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6번의 사업자의 선정,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각종 어떤 주택관리업자뿐 아니고 각종 어떤 청소, 경비, 기타 각종 공사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원래 1번 보시면 선정 방법인데요. 대부분 사항들은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선정도 하고 비용도 집행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상담 시험이 잘 뜨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비용도 직접 대표회의에서 집행한다. 뭐냐? 하자 보수 관련이죠. 그래서 하자 보수 보전금 사용공사, 또 시행사 사업자한테 미리 지급받은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사용을 위한 공사업자 선정할 때는요, 입대해서 업자도 선정하고 비용도 집행을 직접 한다. 하자 보수 관련입니다. 자, 3번 상황 시험이 여러 번 나왔었죠. 어떨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지만 그 차후에 비용 집행은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공사와 전기안전관리 용역에 관한 업자 선정할 때는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비용 집행해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선정할 때는 보시면 항상 전자입찰 방식인데 역시 경쟁입찰 방식의 전자입찰이죠. 를 통해서 선정을 다 해야 돼. 하지만 비용이 지금은 규약상의 어떤 그 내용이 바뀌는지 몰라도 300만 원 정도 미만 되는 이런 규모 작은 공사일 때는 전자입찰 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기준은 실무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편에 니은편 보시면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입찰 과정에 참관이지 계약 과정에 입회가 아니다. 원할 때 입찰 과정에 참관할 수 있지 계약 과정에 입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른편도 밑에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종 어떤 청소나 경비 기타 용역업자에 관한 재계약입니다. 재계약. 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종전업자는 참가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 같은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7번상 중요하죠. 우리가 관리비는 부과하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죠. 하지만요, 각종 어떤 업자 선정했다 계약서입니다. 공사업자라든지 청소업자라든지 선정했다. 이 계약서는요, 계약 체결 1부터 1개월 안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는데 어디냐면요, 우리가 관리비 등 부과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까지도 다 공개합니다. 하지만 각종 어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계약서는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영업에 관한 어떤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단지의 페인트값, 이쪽 단지의 페인트값, 입찰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이 계약서는 단지 내에서만 공개하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하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오른편에 보시면 관리비 등 공개 나와 있죠. 이것들은 다음 달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도 물론이고 동별 게시판 물론이고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 그 옆에 단지 관리비 부과 내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계약서는 각종 사업자의 영업 어떤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8번과 9번 사항인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단지 주민 공동시설 있죠. 각종 어떤 전문 관리가 필요한 골프장이라든지 각종 어떤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외부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운영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그 단지에 있는 시설들, 이것을 외부 다른 단지 주민한테 개방해서 같이 이용케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 위탁과 시설 개방이 나옵니다. 자, 일단 위탁 보시면은요, 위탁 보시면, 방법이 일반인 보통의 통상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보통의 단지일 때는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을 한 사안을 가지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또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거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요청했을 때 전체 임차인들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합니다. 또 3번에 건축 후가 대상 복합주택은 뭡니까? 이거 주상복합 300세대 미만 150 이상 되는 복합주택이죠. 이럴 때는 보시면 똑같이 입주자 대표의 의결,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을 통해서 입주자 총의 과반수 돼가지고 위에 1번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임대사업자가 등장한다. 근데 임차인들이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자, 또
자기 단지의 시설을 외부에 개방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은요, 이럴 때 제한사항은 위에 시설 유탁과 똑같습니다. 제한사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결정사항이 좀 틀립니다.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서 이제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하다. 그런데 과반의 범위란 말은요, 과반의 범위, 과반은 넘어가는데 그 과반은 넘기고 이제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 또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은 외부에 개방 또 할 수 있다. 근데 개방할 때는 보시면요, 영리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실제 보시면 그 해당 단지 입주민한테 받는 비용하고 외부인한테 받는 비용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밑까지는 않게 하라. 이런 식의 의미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활동 관리 주체의 감독 등이 뜹니다. 첫 번째 관리 업무에 지원이 뜨네요. 지원. 자, 지원편 1번 또 시험에 근간에 한 번 또 두 번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들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종전에 보시면 단지 내에서의 어떤 LED 전등 교체라든지 또는 각종 어떤 단지에서 전기장력 충전기 등일 때 비용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상도 시험에 나왔었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이 아니고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문장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비업무단지일 때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해당 지방장들은요, 업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부르는데 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어떤 시행문제,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보시면은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 협회한테 지정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항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원기구라는 것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이 지원기구의 경비를 출연 보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자, 요 지원기구는 실제 보시면 사무실 운영비 등은 받겠지만 보조 받겠지만은요, 실제 활동하는 비용이 있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활동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는 해당 그 관리 주체나 입주 대표회한테 받게 된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십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감독편이 뜨죠. 감독편 한번 읽어만 보시게 됩니다. 읽어만 보시면 되겠네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감사편이 참 중요합니다. 자, 감사편 법이 바뀌었죠. 이번에 또 연말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따른 감사 부분이 또 법이 착 바뀌었죠. 종전에 이 실제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전문 감사를 요청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10분의 3이었죠. 3인데 지금은 또 바뀌었죠. 10분의 2 좀 더 완화시켜서 감사 요청이 쉽도록 했다.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단지 내에서 운영 상승에 대해서 감사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10분의 2로 완화가 되었다. 완화. 해서 요청에 따른 감사 기준 10분의 2 중요한사항이죠.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해서 첨부해서 올려 드린 것이 있으니까 10분의 2로 수정해서 다 정리를 꼭 해주세요. 에 동의받아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해당 그 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 기타 그 구성원들, 동대표들, 관리주체, 또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청할 때는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유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이 뭡니까? 정빈 자료 첨부하라, 이거죠. 그래서 서면으로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요청자한테 통보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또 상세한 내용 밑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직권감사 보시면 이러한 소명 자료가 없는데 계속 단지에서 뭐가 말썽이 되고 있고 정보가 들어오고 계속
민원사항이 온다 등이 확인 딱 되어지면요. 이런 거 없어도 위에 요건 10분의 1 갖추지 않아도 직권감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든 또 직권을 하든 감사를 딱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요청을 통해서 할 때는요. 요청한 자한테 통보도 하겠지만은 해당 그 감사 대상이 되는 입주자 대표나 관리 주체한테도 통보를 같이 하게 돼 있다는 부분 보십시오. 자, 4번상이 중요하죠. 요청을 하든 직권감사하든 요 감사 결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단지 안에만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보받으면 10일 안에 10일 안에 공개하는데 7일 이상을 공개를 딱 해야 돼요. 통보받으면 10일 내에 공개하는데 7일 이상 공개하라. 정보 시스템 외부에는 그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고 또 알리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통별 게시판에만 그것을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별 게시판에 뭐 두꺼운 책자처럼 막 감사 결과 다 이게 첨부할 수는 없어. 요약 공개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공개할 때는요,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에 있는 것들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물론 당연한 사항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는데 설치하면 신고센터장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업무 총괄 부서의 장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 국장급에서 이제 센터의 장이 된다 보면 되시고요. 신고센터의 구성원들은요, 공무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중앙 공무원이 됩니다. 자,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보시면 일단은요, 불법행위를 신고하겠죠. 신고하는데 그냥 막 신고하면 안 돼요. 신고할 때는 내가 누구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등을 적어서 문서로서 제출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적사항도 안 밝히고 어떤 본인 뭡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등이 있겠죠. 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신고는 안 받아줍니다. 인적사항을 밝혀서 또 이유도 밝혀서 신고서 문서로서 제출하라 합니다. 받아보니까 뭐가 뭐 내용은 좀 그럴싸한데 뭐가 빠져 있어. 그러면 15일 이내 기간 중에서 보완 요청하면 여기는 보완도 해야 됩니다. 자, 요 신고가 접수가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요,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이번 상이 중요하죠.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해당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청한테 그것을 통지를 해줘. 당신들이 가서 요 사항 조사하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요 신고센터에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구성원이 공무원이야. 중앙 공무원들은 명령식으로 지방한테 하라 이렇게 조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는 이렇게 요구하면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받으면 보세요. 신고센터에서는 이러한 조사 요청을 딱 받으면 신고를 받으면 10일 안에 지방청한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고센터에서 먼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게 서울시 강남구 문제다. 또 강남구인데 신고한 내용이 또 합리적이다. 10일 강남구청한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10일 내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구를 딱 받으면 해당 지방장들 강남구청장은요 60일 안에 완료를 딱 해야 됩니다. 완료했으면 다시 10일 안에 이 기간을 정리하겠죠. 정리해가지고 국토교통부한테 통보한다. 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 한 차례 30일 동안 조사기간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60일, 10일, 10일, 60일, 10일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 통보를 딱 받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즉시 신고한 자한테 그 결과 요지를 알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준다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편에 보시면 또 설계 도서의 보관이라는 부분 보이죠. 그래서 업무 대상 단지 1트는 보시면 자, 중요한 설계 도서를 보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관 서류가 뭐냐 보니까 사업자 시행사한테 인계받은 설계 도서와 장비 명세, 또 업무 대상일 때 반기마다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또 감리 보고서, 공동주택 시설물에 관한 각종 어떤 교체, 유지 보수했다 등의 이력 관리 관련 서류와 도면과 사진 이것을 항상 보관을 하게 돼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 자 보관도 물론이지만 우리 정보 시스템에다 공개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자, 이력명세, 그 다음에 공사 전후의 평면도, 단면도 등 주요 도면과 주요 공사 사진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공사를 했다라고 할 때는요, 시설별로 이력 관리도 할 것이고, 공동주택관리정보팀에 등록을 해서 공개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기타 사항인데, 시도지사가 이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을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서 표창도 지원도 합니다. 보통 보시면요, 이 모범관리단지 포상금이 있죠.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1,000만 원쯤 되어지면요, 이것을 딱 받아오면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300만 원 정도 관리 직원한테 보너스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1,000만 원 다 그 관리 주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입대한테 들어갔다가 한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단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임대주택들과 그 다음에 공무원 아파트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 이 싸게 입주하죠. 싸게 입주하고 돈도 거의 받지 않고 관리비만 내는데, 이런 관리비를 체납을 합니다. 그러면요, 세금 징수하듯이 강제 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고, 당연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시간에 시설관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